정보청일 탈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7년 2회 운영체제 1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다들 필기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면은 다중처리기 운영체제 구조 중 주 종처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 종처리기 마스터 슬레이브 패턴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브는 아예 생각을 못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스터에서 모든 것들 입력하고 출력하고 그리고 여기서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한 다음에 슬레이브는 그냥 그것들에 대한 보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면은 주 프로세서가 고장날 경우에도 전체 시스템은 작동한다. 얘는 생각을 못 하는데 어떻게 얘가 고장이 났을때 얘가 동작해요. 얘는 동작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바로 얘가 나오는 거죠. 주 프로세서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전체 시스템이 마비가 된다. 이게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 패턴이 되는 거예요. 11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고. 자, 비대칭 구조를 갖는다. 종 프로세서는 입출력 발생 시 주 프로세서에게 서비스를 요청한다. 요청해야지 걔가 알아서 처리해 주는 거니까. 주 프로세서는 운영 체제를 수행한다. 여기 있는 슬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유닉스 파일 시스템 구조에서 데이터가 저장된 블록의 시작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블록은 자, 일단 유닉스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부트 블록이라는 게 있고 슈퍼 블록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아이노드 블록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데이터 블록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블록. 그래서 부트 블록 같은 경우에는 얘는 데이터. 자, 부트 블록은 부팅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부트블록이 되는 거고 슈퍼블록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파일 시스템을 관리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슈퍼블록이 되는 거죠. 아이노드 블록하고 데이터 블록이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 블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실제로 써져 있는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아이노드 블록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얘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참조하고 있는 게 여기 있는 아이노드 블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블록의 시작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블록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있는 데이터 블록의 시작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블록은 아이노드 블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아이노드 블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렌식 검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지웠는데 걔를 가지고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는 안 건드려요. 내가 만약에 삭제를 하게 되면은 아이노드 블록 여기에 있는 것만 삭제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전자레인지에 돌려야지 이게 빵 터뜨리든지 아니면은 확 깨버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있잖아요. 그거 폐기할 때는 망치로 잘게 부시셔야 돼요. 그래야지 데이터가 유출이 안 된다. 어쨌든 12번의 정답은 아이노드 블록이 된다. 오케이.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교착 상태 해결 방안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점유 및 대기, 그리고 비선점, 환영 대기, 자, 이런 것들, 상호 배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뭐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교착 상태라는 게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자, 교착 상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착 상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남의 자원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고 교착 상태라고 하는 거고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착 상태 발생 조건 4가지. 상호 배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유 및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선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영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점유 및 대기를 부정한다. 비선점을 부정한다. 환영 대기를 부정한다. 그러니까 얘는 뭔가 예방을 하게 되는 거죠. 예방. 그래서 예방 기법이 되는 거예요. 13번의 정답은 1번 프리벤션 예방 기법이 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교착 상태 발생 조건은 상호 배제. 그러니까는 하나에 이렇게 자원이 있을 때 한순간에는 오직 하나의 프로세스만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상호 배제가 되는 거고 점유 및 대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남의 자원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려고. 자, 그리고 비선점. 만약에 강력한 제어권이 있다고 하면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확 뺏어버리면 되는데 운영체제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환영대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점유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거 이걸 보고 환영대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4가지 교착 상태 발생 조건 4가지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교착 상태 해결 방법은 예방 기법이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 이게 이제 예방 기법이 되는 거고 회피 기법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다? 은행가 알고리즘, 은행원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있다. 발견 기법은 발견하는 거고 회복 기법은 교착 상태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것들을 회복하는 거고 나올 거는 회피 기법하고 예방 기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종류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오케이.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운영체제를 기능에 따라 분류할 경우 제어 프로그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제어 프로그램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요거 세 가지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감시 프로그램, 그리고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작업 제어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똑같은 얘기예요. 서비스 프로그램은 아니죠. 서비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서비스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된다.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감작데이, 감자를 먹는 데이, 감자데이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이거 옛날에도 너무너무 잘 나왔고 아마 종종 출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오케이. 14번의 정답은 4번이다. 오케이.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프로세스의 정의로 거리가 먼 것은 자,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해요. 그러면 걔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 어딘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여기에는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내가 더블 클릭을 따닥 하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이 어디로 올라와요? 주기억 장치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주기억 장치로 올라오게 되면은 얘는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스는 여러 개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주기억 장치로 올라와야지 그래야지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프로세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텔 프로세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프로세스를 처리해 주는 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처리해 주는 게 프로세서라고 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운영체제가 하는 일 해가지고 이런 것들 좀 정리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프로세스의 정의로 거리가 먼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실행단위이다. 운영체제가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로 만들고 프로세스를 프로세서에 할당하고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실행단위. 실행되고 있는 거를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맞는 거고 PCB를 갖는 프로그램이다. PCB가 있어야지 컨텍스트 스위칭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고 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이다. 동기적 행위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일 처리가 딱 처리가 되는 건데 얘가 일 처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나 뭐 좀 해줘라고 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처리해 주는 거는 운영체제라든지 프로세서라든지 걔네들이 해주는 거니까 프로세스가 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는 아니죠. 오케이. 그리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 얘가 정확하게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 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는 아니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면 운영체제는 다수의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에 제한된 자원을 사용할 때 생기는 분쟁들을 해결한다. 여러 가지 뭐 프로세스 스케줄링도 해주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교체 기법들도 해주는 거고 그런 작업들을 해주는 거죠. 네트워크도 해주는 거고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해주는 게 운영체제가 되기 때문에 얘는 맞는 설명이고 운영체제는 사용자와 컴퓨터 시스템 사이에 위치하여 컴퓨터 시스템이 제공하는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해 주는 여기까지 맞아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하드웨어이다. 하드웨어가 아니죠. 소프트웨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잖아요. OS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니까 하드웨어이다. 얘가 틀린 말이죠. 여기 앞에까지는 맞아요. 중요한 기본적인까지는 맞아요. 근데 여기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2번이 정답이에요. 줄줄줄줄 맞아.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은 맞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여기서 하드웨어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 놓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긴 문장 나올 때는 한번 찬찬히 읽어주셔야 돼요. 자, 운영체제는 컴퓨터의 성능을 극대화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게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이다. 자, 운영체제는 처리기, 기억장치, 주변장치 등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자원들을 제어를 한다. 내가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대신해가지고 제어를 해주게 되는 거고 나는 그런 것들을 프린트라든지 마우스라든지 키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게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이다. 16번의 정답은 2번. 얘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얘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예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케이.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운영체제의 성능평가 요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것은 컴퓨터 시스템 내에 한정된 각종 자원을 여러 사용자가 요구할 때 어느 정도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의 정도이다. 이는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 자원의 수나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의 요소가 좌우하는 것으로 같은 종류의 시스템 자원 수가 많을 경우에는 이것이 높아질 수가 있다.
내가 요청할 때 그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거,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가용성이라고 한다. 내가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용성이라고 하는 거죠. availability.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뭐 처리량이라든지 아니면 응답 시간이라든지 반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처리량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단위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응답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처음에 뭔가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에서 최초로 오는 응답, 그리고 반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내 일 처리를 다 끝내고 나한테 결과값을 돌려주는 시간을 반환 시간, 턴 어라운드 타임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availability. 오케이. 17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회전 지연 시간을 최적화하기 위한 스케줄링 기법은 탐구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정 헤드 디스크 시스템이나 각 트랙마다 헤드를 갖는 드럼 등의 보조 기억 장치에서 사용된다. 회전 시간의 최적화를 위해 구현된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은 회전 시간, 회전 지연 시간 이런 거 나오면은 에션바흐 기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얘가 얘기하는 건 에션바흐 기법이 아니에요. 뭘 보고 알 수 있냐? 드럼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자기 테이프 같은 거 헤드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 거 그게 이제 드럼이거든요. 그래서 드럼 헤드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 거는 여기 있는 섹터 큐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섹터 큐잉.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번 섹터 큐잉이라고 한다. 아까 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은 자 우리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들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자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처리해 주는 거고,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헤드 위치에서 가까운 데를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캔 방식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C 스캔 방식이라는 게 있다. C 스캔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스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알고리즘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처리하고 나오면서 처리하고, 근데 얘의 특징은 끝에까지 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끝에까지 가는 거, 요청이 없더라도 반대쪽 끝에까지 가는 거. 자 그리고 C 스캔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하고 들어가다가 이제 끝났어. 그러면은 맨 끝에까지 간 다음에 맨 끝에 바깥에까지 그냥 빠지는 거예요. 일 처리 안 하고. 그리고 다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C스캔 방식이다. 그러면은 스캔 방식하고 C스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까지, 반대로 맨 끝에까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불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룻기법이라는 게 나왔고, 자 그리고 C룻기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룻기법하고 C룻기법 똑같은데 똑같이 처리하는데 얘는 뭐가 틀리냐? 요청이 없으면 거기서 틀어버리는 거예요. 룻기법이나 C룻기법 같은 경우에는 요청이 없으면은 그때 틀어버리는 게 룻기법이고 C룻기법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 말고 N스텝 스캔이라는 게 있어요. N스텝 스캔 같은 경우에는 스캔 방식을 조금 더 개선한 건데, 스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고 여기서 요청이 막 들어와. 그럼 얘네들도 같이 처리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N스텝 스캔 같은 경우에는 얘가 처리하고 할 때 요청이 막 들어오면 얘네들은 안 해요. 그리고 다 간 다음에 다시 나오면서 처리하는 거, 요걸 보고 N스텝 스캔이라고 한다. 그래서 18번의 정답. 얘는 드럼 나오면은 섹터 큐잉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문제답 형태. 여기 있는 드럼 나왔다. 드럼 나오고 디스크 스케줄링이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섹터 큐잉이라고 보시면 된다. 오케이.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HARN 방식으로 스케줄링 할 경우 입력된 작업이 다음과 같을 때 처리되는 작업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스케줄링 방법에 들어가는 거고, 디스크 스케줄링이란다. 그 프로세스 스케줄링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HR에는 경로 우대 사상을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그 운영체제가 프로세스 스케줄링을 할 때 선점형이라는 방식이 있고, 자 그리고 비선점 방식이라고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류들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선점형 방식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자 라운드 로빈이라는 게 있고, SRT 열차가 아니라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 얘는 실행 시간이 빠른 거를 먼저 집어넣는 그런 선점형 기법이에요. 그리고 MLQ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MLFQ라는 게 있다. 그래서 MLQ 같은 경우에는 Q를 여러 개 두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프로세스가 들어왔을 때 적당한 Q에다가 집어넣는 거. 그래서 상위 Q가 다 끝나야지 하위 Q에 있는 것들이 실행되는 게 여기 있는 MLQ 방식이 되는 거고, MLFQ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처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2초, 4초, 8초 라운드 로빈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 이게 이제 MLFQ, 멀티레벨 피드백 큐라고 하는 거고, 비선점 같은 경우에는 FIFO나 FCFS나 똑같아요. FIFO라는 방식이 있고, 쇼티스트 자퍼스트라는 게 있고, HRN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기한부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우선순위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 있다. 근데
요 FIFO는 먼저 들어온 놈을 먼저 처리하는 거, 쇼티스트 자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행 시간이 빠른 거를 먼저 집어넣는 거, HRN 같은 경우에는 경로 우대 사상을 적용시켜가지고 얘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대기 시간 플러스 실행 시간 나누기 실행 시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여기 있는 HRN 기법이고, 기한부는 이 시간 안에 끝내야 돼. 안 그러면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는 거, 이걸 보고 기한부라고 하는 거고, 우선순위는 말 그대로 우선순위를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하 현상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 거는, 기하 현상은 내가 지금 프로세서, 그러니까는 처리를 못하고 그냥 굶어 죽는 거, 그런 기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우선순위 기법이라든지 쇼티스트 자퍼스트라든지, 그리고 여기 있는 SRT라든지, 그리고 MLQ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하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거고, 에이징 기법을 도입한 게 있어요. 에이징 기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을 좀 줄이자, 기하 현상을 줄이자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MLFQ라든지, 그리고 여기 있는 HRN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하 현상을 줄이는 그런 프로세스 스케줄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까지 좀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HRN이라고 그랬으니까 HRN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 플러스 실행 시간 나누기 실행 시간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실행 시간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대기 시간 5고 20이에요. 그럼 25가 되는 거죠. 자, 25 나누기 20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1점 몇몇몇몇 이렇게 나오겠지. 정확한 거는 계산기를 가지고 두들겨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작업 같은 경우에는 40 더하기 20이잖아요. 60이 되는 거고, 요걸 나누기 20으로 했을 때 실행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3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15 더하기 45 하게 되면은 얘는 60이 되는 거고, 요거를 45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얘도 1점 몇몇몇몇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마지막에 D 같은 경우에는 20 더하기 2예요. 그러니까 22가 되는 거고, 요걸 나누기 2를 했을 때는 얘는 11 되는 거잖아요. 높은 게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얘는 11 되는 거니까, 그래서 D가 가장 먼저 처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 나왔잖아요. 나머지는 1점 몇이고 1점 몇이고 하니까 3이니까 B가 처리가 되겠죠. B가 처리가 된다. 뒤에 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C하고 A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된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HRN 같은 경우에는 경로 우대 사상을 적용한 거고, 자, 대기 시간 플러스 실행 시간 나누기 실행 시간 이렇게 한 다음에 높은 거,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값이 높은 거를 먼저 집어넣는 거, 요걸 보고 HRN 방식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LRU 교체 기법에서 페이지 프레임이 3일 경우 페이지 호출 순서가 3인 곳에, 요 화살표 3인 곳에 빈 칸을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페이지 대치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지금 보면은 4가 들어왔어요. 4 좀 불러와 라고 했는데 4가 없으니까 4를 집어넣고 얘는 페이지 부재 발생한 거고, 2 불러와 라고 했는데 2 없단 말이에요. 그럼 가져와서 여기다 집어넣고 페이지 부재 발생한 거고, 0 불러와 라고 했는데 지금 0 없으니까 0 가지고 오면서 페이지 부재 발생한 거고, 5 불러와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LRU는 최근에 참조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4 같은 경우에는 요 기준으로 전에 쓰였죠. 자, 그리고 2 같은 경우에 전에 쓰였죠. 0은 전에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쓰인 여기 4를 교체해 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4, 요 위치에다가 5를 집어넣고 얘는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하게 된 거고, 2 불러와 라고 했는데 지금 2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페이지 부재 발생하지 않았고, 1 불러와 라고 했는데 지금 없단 말이에요. 5, 2, 0에는 1이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상태로 기준으로 봤을 때 2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 상태로 얘 같은 경우에 5 같은 경우에는 전에 쓰였고, 2 같은 경우에는 전에 쓰였잖아요. 얘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전에 쓰였고, 0은 전에 쓰였죠. 그러니까 여기를 교체해 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1 값을 집어넣고 얘는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하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7 불러와 라고 했는데 7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기준으로 5 같은 경우에는 전에 쓰였고, 2 같은 경우에는 전에 쓰였고, 1 같은 경우엔 전에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5를 교체해 줘야 되겠죠. 5는 전에 쓰였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5 있는 자리에다가 7값 집어넣고 얘도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했다. 자, 그 다음에 3 불러와 라고 했는데 지금 3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체를 해줘야 돼요. 자, 지금 3을 기준으로 7 같은 경우에는 전에 쓰였어요. 1, 2 같은 경우에는 전에 쓰였잖아요. 1은 전에 쓰였죠. 그럼 여기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건 2란 말이에요. 전에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 요 위치에다가 3값을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는 그대로 있고 여기도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얘도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한 거고, 요거 페이지 부재 발생 횟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7번의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한 거고, 지금 현재 페이지의 대치는 731이 되는 거죠. 731. 731이다. 731. 요거네. 731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7하고 3하고 1하고. 대치의 결과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LRU가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자, LRU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를 해주는 거고 LFU 같은 경우에는 참조 횟수가 적은 것들을 교체해 주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1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풀어봤어요.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다들 익숙해지시고 합격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